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알리바바와 아마존의 투자 매력을 비교하는 이 리포트 하나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기업 모두 작년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사람들이 전자상거래로 몰려들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근데 이 실적 성장과는 반대로 이 주가는 좀 재미가 없었는데요. 아마존도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했고요. 알리바바는 말할 것도 없죠. 거의 40% 이상 폭락했거든요. 향후 1년 후 이제 포워드 PER을 살펴보면요. 아마존은 9월 7일 기준으로 52배고요. 그리고 알리바바는 15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PER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은 알리바바가 아마존 대비해서 무려 3배나 저평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 리포트는 그렇다고 꼭 알리바바가 좋은 투자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리바바의 지난 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은 무려 33.8% 이제 매출이 성장을 했는데요. 이것만 보면 엄청나 보이지만 여기서 오프라인 소매업체 써나트의 그 일시적인 인수비용을 제외하면은 실제 성장은 22%라는 거죠. 그리고 핵심 사업인 타오바오나 티몰 같은 이 중국의 이 내수시장 플랫폼은 14%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장률이 실제 성장은 너무 정체되는 거 아니냐. 그 가장 큰 타격은 알리바바의 그 큰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이 클라우드 이쪽 부분의 실적이 29%밖에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경쟁사 대비하면 너무 성장이 적죠. 또 투자를 늘리느라 이 순이익도요 전년 대비해서 8%가 오히려 감소했어요. 반면에 이 아마존은요 이 매출 성장만 보면은 27%로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이 순이익의 성장은 50%가 증가했고요. 또 AWS, 이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은 37% 성장했어요. 그러면 아까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성장률보다 더 높잖아요. 아시다시피 AWS는 30%가 넘는 글로벌 1위 사업자라 알리바바랑 비교하면 그 매출 규모가요 상대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더 많이 성장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죠. AWS를 키워냈던 이 앤디 제시가 아마존 전체의 CEO가 됐잖아요. 그 이후로 이 클라우드 분야의 투자나 이 성장세가 더 가팔라진다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이건 다른 리포트의 내용이긴 한데요. 앞으로는 클라우드에서 이 양자 컴퓨터와 같은 이런 성능을 빌려주는 서비스, 이런 사업 모델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양자 컴퓨터 같은 정말 최첨단 하이테크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아마존이 알리바바 대비해서 유리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단순한 인프라 서비스에 비하면은 이게 후발주자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는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향후 2년 동안의 예상 성장률 수치인데요. 매출은 알리바바가 앞서 있지만 나머지 에비타나 EPS나 이런 현금 흐름을 보면은 다 아마존이 더 우위에 있죠. 게다가 지금 알리바바는 가장 큰 지금 위협 리스크가 중국 정부가 엄청 압박하고 있잖아요. 규제하고. 근데 여기에 또 미국 정부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제 상장 폐지 시키겠다고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좀 그런 리스크가 있죠. 물론 주가가 사실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밸류에이션만 보면은 매력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리포트는 아마존의 투자가 훨씬 더 현명하다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제가 사실 작년 4월에도 이 알리바바와 아마존을 비교하는 리포트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는 반대로 알리바바가 더 좋다는 내용의 그런 리포트였어요. 작년 4월 기준으로 보면은 이 성장률이나 그리고 이 마진율은 알리바바가 오히려 아마존보다 이 2배 뛰어나거든요. 근데 이 PER 밸류에이션만 보면은 알리바바가 당시 20배, 그리고 아마존은 100배였어요. 5배 차이죠. 그래서 성장률과 마진율 2배 차이, 그리고 이 PER 5배 차이를 곱하면, 예를 들어 알리바바가 아마존의 밸류에이션을 인정받는다고 하면은 무려 10배잖아요. 10배의 주가 상승 포텐셜이 있다는 리포트였어요. 물론 10배는 좀 너무 허황된 수치이긴 한데, 작년 4월엔 저도 알리바바가 좀 더 우호적이었죠. 좀 더 매력적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이후에 생각이 좀 바뀌게 되었어요. 이 아마존이요, 알리바바보다 마진율이 지금도 낮은데, 이거는 아마존이 그 이익의 대부분을요 이 R&D 투자에 쏟아붓기 때문이에요. 워낙 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낮고 마진율도 낮은 거죠.
그래서 이 마진율만으로 이 두 기업을 비교하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다는 걸 좀 깨달았고요. 물론 뭐 알리바바도 미래를 위해서 이 R&D 투자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중국 기업 중에서는 1위긴 하지만 이 미국의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과 비교하면은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아마존과 알리바바는 같은 이커머스 기업이지만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아마존은 대부분의 상품을 자기가 이제 직접 구입해서 파는 그런 비율이 높거든요. 근데 알리바바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를 이제 연결만 해주는 비율이 높아요. 즉, 아마존은 자기가 직접 사고 판 모든 상품의 가격이 이게 다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이 매출이 엄청 커요. 근데 알리바바는 이 중간에서 연결만 해주다 보니까 이 수수료만 매출로 잡히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아마존 대비하면은 훨씬 적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존이 매출이 한 500조 나오면은 알리바바가 한 130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거의 4배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타일이 다른 기업을 단순히 매출 성장률을 직접 비교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알리바바가 좀 매출 성장하기엔 좀 더 유리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아마존과 비교하려면은 차라리 중국의 이 JD.com과 하는 게 맞아요. JD.com은 아마존처럼 직접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JD의 5년 평균 매출 성장률은 32%인데요. 아마존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굳이 비교하자면 아마존보다는 이 미국은 쇼피파이가 알리바바랑 좀 비슷해요. 물론 이 둘도 다르죠. 하지만 아마존에 비하면 굳이 비교하자면 쇼피파이가 좀 더 비슷하다. 정리하자면 이 아마존과 알리바바는 어떤 매출 성장률이나 그리고 이 마진율만으로 이 기업을 비교하기가 진짜 힘들고요. 또 이 클라우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나 그리고 이 성장성 그리고 이런 수익성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비교해 봐야 돼요. 또 이 시장 자체가 다른데요. 미국과 이 중국을 보면은 이커머스 침투율이 미국이 훨씬 낮아요. 그만큼 앞으로 갈 길이 멀었고요. 그만큼 먹거리가 더 많이 남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R&D나 이 캐펙스나 이런 미래에 대한 이 투자 금액을 직접 비교도 한번 해봐야 돼요. 제가 이런 걸 좀 여러모로 다 해봤을 때 작년에 든 생각이 아마존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은 사실은 알리바바가 아니라 아마존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이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제가 정말 10년에서 2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저에게 가장 좀 어울리는 회사이기도 해요. 지금 그 투자하는 제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 1위가요. 아마존이거든요. 알리바바도 최근에 주가가 폭락할 때 많이 좀 사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비중 1위는 아마존이고요. 이제 2위가 알리바바인데 얘가 한 11% 그리고 구글이 지금 10% 수준인데요. 좀 있으면 구글한테 따라서 삐게 생겼어요. 아마존이 한 13% 되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알리바바 너무 암울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리포트에서 수준 높은 이제 알리바바를 좀 옹호하는 반박글도 있었어요. 그 글을 좀 요약하면은 이 미국보다 장기적으로는 이 중국이 이 내수 시장에 성장세가 훨씬 가파르다. 뭐 이것도 사실 팩트긴 하죠. 그리고 아까 매출만 비교했을 때는 알리바바가 훨씬 적었지만 이 상품이 총 거래되는 이 거래액 이거를 흔히 GMV라고 해요. 이 GMV를 비교하면은 알리바바가 1조 3천억이고요. 아마존은 5천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거의 3배 정도 알리바바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액이나 여기에서 나오는 이 빅데이터 같이 대비하면은 알리바바가 너무 저평가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인이 거의 14억이고 여기에 전 세계 화교까지 하면은 뭐 팩트인지 모르겠는데 2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미국인은 3.5억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수에서 너무 차이가 크다. 그리고 알리바바가 지금 이 동남아랑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엄청 확장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장하고 투자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무시할 수 없고 결국 중국 경제가 2028년에는 이제 미국을 추월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국의 이 중산층이 심지어 미국 전체 인구를 능가하게 된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좀 다 일리는 있는 말들이에요. 또 클라우드가 29%밖에 성장하지 못한 거는 이 틱톡이죠, 틱톡. 틱톡으로 불리는 이 바이트댄스와의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인데요. 이걸 제외하면은 여전히 40% 이상의 고성장을 했다. 그리고
그 전분기를 대비하면은 거의 60% 성장했다는 거죠. 근데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는 틱톡과의 계약 종료도 있지만은 이 화웨이가 이쪽 시장에 너무 치고 들어오는 까닭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대한 댓글과 또 반박글도 이제 뭐 수백 개가 달렸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중국 정부의 이 규제가 많았어요. 근데 댓글만 보면은 미국도 우리와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중국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나 그리고 좀 위협, 공포감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 결론이 뭐냐? 근데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아마존과 알리바바 중에 어느 기업이 더 매력적이냐 이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단순히 이런 성장률이나 혹은 마진율 혹은 뭐 PER 이런 숫자만 봐서는 투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숫자의 그 이면에 감춰진 이 스토리와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이제 마진율이 만약에 높거나 혹은 뭐 낮거나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매출 이익에서 R&D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 마진율이 낮아지잖아요. 또 순이익에서 캐펙스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영업 흐름과 영업이익과 이제 현금 흐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를 좀 확실히 파악해야 되는 거죠. 또 만약에 성장률이 높게 나왔거나 혹은 또 낮게 나왔으면은 이것도 왜 이렇게 나왔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뭐 일시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이게 장기적인 좀 추세인지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아까 알리바바, 아마존처럼 이 스타일이 또 어떻게 다른지 이 스타일에 따라서 성장률을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되는지 또 이커머스의 경우 이 매출만 볼 게 아니고 상품의 총 거래액도 같이 봐야 돼요. 아까 얘기한 GMV죠. 이런 것도 비교해야 되고요. 이 기업이 활동하는 이 지역의 특성도 고려해야 돼요. 이제 미국처럼 침투율이 낮냐 아니면 중국처럼 침투율은 높지만 이 성장률 자체가 높은 신흥국이냐 이런 것도 보아야 되고 앞으로 어디에 투자하고 있고 어디로 확장할 수 있는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수많은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게 참 투자가 어렵죠. 숫자만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하긴 만약에 숫자로만 투자 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세상의 수학자들이 다 돈을 쓸어 담고 이 부자가 되었겠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알리바바와 아마존 둘 중에 어느 기업이 더 매력적이냐 이거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두 기업의 잠재력이나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지금 둘 다 매력적이란 사실이에요. 알리바바는 말할 것도 없죠. 뭐 너무 많이 폭락했고요. 아마존도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에는 가장 주가가 지지부진했거든요. 근데 이 두 기업 모두 지금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또 미래를 위해서 R&D 투자와 캐펙스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예요. 아마존은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알리바바도요. 이 중국 기업 내에서는 지금 가장 많은 돈을 R&D에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캐펙스 투자만 보면요. 미국 기업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알리바바의 캐펙스 투자가 이제 TTM 기준으로 39조인데요. 이게 지금 구글이 41조 그리고 페이스북이 40조예요. 그래서 얘네 셋이 지금 거의 캐펙스만 보면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물론 뭐 아마존은 거의 73조이기 때문에 넘사벽이긴 하죠. 저는 꾸준한 노력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고 봐요. 이게 중단기적으로는 결국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에만 이제 열을 올리는 기업의 주가가 좋겠죠. 근데 이거를 정말 10년, 20년 보면은 결국 이 미래에 꾸준히 혁신과 이 기술에 투자한 기업이요. 결국은 이 경쟁력을 갖추고 이 실적으로 성장으로 보답하리라고 전 믿어요. 참고로 이 손정희 회장의 이 아마존과 알리바바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손정희 회장과 베조스가 아마존이 상장하기도 전에 수십 년 전에 이 스위스에 이 작은 호텔에서 만나서 몇 시간 동안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베조스의 가치와 이 아마존의 비전에 감동한 손정희가 이 아마존에 상장하기도 전입니다. 30%의 이 지분 투자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손정희가 아마존의 기업 가치를 한 3억 달러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하니까 이제 베조스가 막 길길이 날뛴 거죠. 미쳤냐고. 우리 회사는 3조 달러가 아니다. 우리 회사는 3억 5천만 달러라고 한 거예요. 이거 5천만 달러 차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달러가 넘으니까요. 이 거의 뭐 수천 배 차이죠. 근데 이제 손정희 회장이 그때 이제 5천만 달러 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도쿄 가서 직원들하고 상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직원들이 반대해서 결국 투자를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때 아마존에 투자했으면은 지금 수익률은 거의 5,000배. 프로로 하면은 뭐 50만 원 배인가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투자했으면 이제 미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 중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의 지분을 각각 30%씩 소유할 수 있었던 엄청난 기회를 놓친 거죠. 이거에 대한 실수 덕분인지 손정우 회장은 이후에 이 마인을 만난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2천만 달러 투자해서 이 수천 배가 넘는 수익을 거두게 되죠. 천하의 손정희 형조차도 이렇게 투자에 대한 판단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자기 엄청난 실수 중 하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실수하는데 나는 잘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 자만이나 이 교만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늘 좀 겸손한 자세로요. 좀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이 투자의 세계에서 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세 줄 요약하면은 결국 이 알리바바와 그리고 이 아마존 이 두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뭐 누구도 정답은 없죠. 근데 둘 다 밸류에이션이나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매력적인 기업인 건 부정할 수 없죠. 그 두 번째는 성장률이니 마진율이니 PER이니 이런 숫자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이 이면에 감춰진 이 스토리나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게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가 어렵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이 공부, 이건 필수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요새 그 본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다시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